끝났다. 야 이거 양자 컴퓨터만 개발되면 암호는 다 끝장이다. 와 이제 바이바이다. 이제 세상은 다시 대혼란의 시대로. 과학자들이 그렇게까지 대책이 없겠어요? 어디 있다니? 벌써 있다니 벌써. 그게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겁니다. 한 가지 물체가 동시에 두 군데 이상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건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간혹 가끔은 동시에 물체가 두 군데 이상, 백화점에도 내가 있고 집에도 내가 있고 어떤 딴 장소에도 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치고 계산을 해야지 계산이 잘 맞아드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분야를 양자역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최근 기사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기능에 차세대 모바일 보안 기술인 양자 내성 암호 기능을 갤럭시 S25에 탑재했다. 아 이게 진짜 명작 아닙니까 명작. 갤럭시 S25 저 진짜 지금 한 10년 만에 바꾼 전화인데 진짜로 이거 아셨어요? 알고 섭외하신 거예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된 이 양자 내성 암호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 하나를 먼저 정리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암호라는 게 있고 비밀번호라는 게 있어요. 암호하고 비밀번호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혼용해서 많이 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암호하고 비밀번호는 좀 많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암호라고 이야기하는 거, 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해독을 할 수 있는 거를 암호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정보가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해 놓으면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바뀌고 그걸 해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암호입니다. 우리 회사에 부장님이 있는데 부장님이 너무 엄하셔. 그래서 부장님이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다들 이렇게 좀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장님 오신다. 근데 부장님 오신다라고 하면 부장님도 다 아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암호를 하나 맞춰 놓는 거지. 까마귀는 까깍 뭐 이런 걸로 해놓은 거예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까마귀는 까깍이라는 말을 해독하면 부장님은 오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암호라는 거는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게 암호예요. 비밀번호라는 건 뭡니까? 비밀번호는 영어로 패스워드죠. 패스워드는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딘가에 접속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게 나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 그런 게 패스워드입니다. 비밀번호입니다. 1, 2, 3, 4, 5, 6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뭐 그걸 뭐 해독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하고 암호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비밀번호입니까? 암호입니까? 암호입니다. 암호. 옛날에는 암호화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어요. 선을 이용해서 전화선을 연결해가지고 통신할 때는 전화선 연결돼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누구야 사실 나 좋아해. 그럼 뭐 누가 알 거야. 둘 말고는. 지금은 암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지금은 무선 통신을 많이 사용하죠. 무선 통신은 내가 전화를 하고 있으면 이 전파가 사방으로 퍼져서 나가잖아. 누가 중간에 라디오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딱 들으면서 야, 쟤 전화 통화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들어보면 쟤가 쟤 좋아한댄다. 중간에 다 살짝 들어가지고 알아낼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선 통신에서 중간에 얼마든지 다 가로챌 수 있다고. 뭐가 날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들통나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암호화를. 내가 누구야 좋아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파일로 바꿔가지고 그 파일을 암호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디지털로 보내면 중간에 그거를 누가 몰래 도청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암호화했는지는 모르니까. 실제로 여러분 전화 통화할 때 와이파이 사용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다 암호화 해가지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내가 사용하는 그 통신이 다른 사람의 회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거쳐갈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무선 통신을 사용하면 내가 전파하고자 하는 그 정보가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가져가기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가져간다고 해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암호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사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암호화를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양자 컴퓨터, 양자 내성 암호 기술 이런 건 뭔 상관이냐? 여러분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거나 전화로 뭐 이런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암호해가지고 자료를 보내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암호로 바뀌어가지고 전달되는지 이런 거 신경 쓰면서 통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라고. 이거 그냥 기계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알아서 된다고. 근데 이거를 누가 살짝 어떤 식으로 암호하는지 몰래 누가 알아낸다 도중에서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통화하는 내용 누구하고 뭐라고 통화하는지 중간에서 다 빼돌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생각해볼수록 놀라운데 20세기 중반에 암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이 개발한 방법이 뭐냐,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처음에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암호를 암호화하는 방법,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방법하고 그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야. 서로 완전히 다른 거야.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말을 알 수 없게 암호로 바꾸는 방법은 쿨하게 여기까지 거 다 도청하려면 도청해. 그냥 쉽게 넘긴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알 수 없게 암호로 다 바꿔요. 그런 다음에 막 통신을 해. 중간에 감청을 하면 중간에 누가 도청을 난 도청했다. 암호 해독해보자. 해독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야. 해독할 수 없어. 어떻게 암호로 알 수 없게 만드는지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호로 만드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암호로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 있지만 해독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별개의 방법인 거예요. 해독하는 방법은 누가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그래서 상대방한테 야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보내줘. 알았어. 암호화해서 나한테 보내줘. 중간에 도청을 당해도 그 사람은 해독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독하는 방법하고 암호로 만드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중간에 누가 도청을 했든지 말았든지 나한테 도착하면 해독하는 방법은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지롱 하면서 해독하는 방법으로 쓱 해독을 하면 암호가 풀려가지고 그 사람이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는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였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 방법을 만들어놨냐면 사람도 그렇고 컴퓨터는 그게 더 심한데 숫자 두 개를 곱하는 거는 쉽지만 나누기 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방법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인수 분해라는 현대 모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제일 기본이 되는 원리가 소인수 분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누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암호를 입수를 했는데 이 암호가 안 깨진다, 암호를 해독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그 암호를 풀이하기 위한 소인수 분해 계산이 나누기 계산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암호를 해독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에요.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수학자였던 피터 쇼라는 사람이 어떤 걸 개발했겠어요? 뭘 개발했겠어요?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 이 소인수 분해라는 이 나누기 계산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중첩과 얽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과정을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90년대 중반에 쇼라는 사람이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양자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쇼 알고리즘의 개발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조금 과장이긴 한데 그래도 별로 큰 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용량이 큰 게 개발이 돼가지고 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할 수만 있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다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왜냐면 소인수 분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풀기 어려운 암호를 만들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전혀 다른 방식을 좀 빨리 돌아갈 수 있게만 하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술렁술렁하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깨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러면 모든 보안이 다 깨질 거고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정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이 아마 5분 전에도 관심 갖고 보셨을지도 모르는 그거 뭡니까? 암호화폐라는 게 있잖아. 암호화폐도 그 내부에서 암호화하면서 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많이 사용하거든요. 암호화폐라는 것도 그 암호가 다 깨지면 소용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뭐 땡땡 코인 다 폭락해가지고 무가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 아직도 개발 안 됐어요. 상상의 영역인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럼 끝났다. 야 이거 양자 컴퓨터만 개발되면 암호는 다 끝장이다. 와 이제 바이바이다. 이제 세상은 다시 대혼란의 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까지 대책이 없겠어요? 아니지.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하는 방법을 또 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계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방법, 혹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다라고 해도 쇼 알고리즘으로는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거를 또 개발하면 되잖아. 이 창과 방패 같은 그런 거잖아요. 찌를 수 있는 더 좋은 창이 개발되면 우리도 좋은 방패 만들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격키 알고리즘 정도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정말 튼튼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충분히 믿고 쓰고 있었지만, 나중에 미래에 그걸 깨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더 좋은 거를 개발을 하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미 개발돼서 들어와 있는 게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벌써 있다는 얘기, 벌써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게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암호를 쉽게 해독하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식인데요? 라고 하는 게 양자 내성 암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가지고 모든 암호가 다 무너지고 사생활이 다 파괴되고 이렇다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암호화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 그걸 위해서 기술을 미리 개발해 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기술도 양자 컴퓨터 기술하고 같이 좀 이렇게 개발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양자 컴퓨터 이야기하면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모르겠어요. 전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는 이유, 기존의 컴퓨터로 못할 수 있는 막 엄청나게 놀라운 문제를 풀이해가지고 막 암호를 다 깨서 세상을 뒤엎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들이 양자 컴퓨터에 많은 투자를 해온 그런 흐름을 살펴보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뭔가 세상을 뒤집겠다, 그것 때문에만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면서도 물리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화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오한 지식이 필요해야지, 심지어 무슨 암호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있어야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의, 넓은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가 착착 같이 서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융합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기계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게 나오냐라는 거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런 기술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기초의 바탕이 되어주는 영역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뻗어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리학, 화학, 수학, 여러 가지 다른 공학과 과학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넓은 효과를 준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를 품고,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을 폭넓게 많이 키워나가는 거, 이거가 우리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삼성 S클래스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계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 양자 컴퓨터 이야기,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우리 암호 기술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재밌었거든요. 지금까지 곽재식이었습니다.